내가 확인이 된다면 확인을 해야죠. 그게 요구 분석입니다. 10초의 갭이 있는지 20초의 갭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교육 방법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것은 기술 부족 결핍에 해당됩니다. 맞아요? 제 설명이? 아니면 지금 다른 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걸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생각이 정리되면 또 뭐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이야기한 6분의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면 그냥 제가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합리성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상당히 제약을 받으시는 거죠. 왜냐면 스스로 탁 터득할 때 야 이런 생각을 말하는구나 라고 딱 원래 깨달아야 되는데 아 저렇게 하는 거야?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근데 그것을 스스로 해내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그 생각이 필요할 때 스스로 해야 되는데 누가 맨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니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그냥 빼도 돼요? 해볼까요? 아니면 고민해 보시겠어요? 난 좀 더 고민해 보겠다. 그러면 제가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할게요. 네, 오케이. 성격이나 네. 그런 범위가 네. 달랐을 때 그런 수행하는 그런 문제 해결할 때 다른 방법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 그거는 이 사람이 뭔가 기술이나 실력이 지식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딕과 캐리모어의 세부 단계로 가면 요구 분석한 다음에 뭐 해요? 학습자 분석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당연히 그걸 파악을 해서 학습자에 맞는 설계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아주 과학적으로 세분화되어서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시작하기 전에 정말로 얘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부터 따져보자는 얘기죠. 네.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잠깐 여기서부터. 네.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네.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톡을 하다 보면 네. 톡에 있는 내용들이 똑같이 올렸지만 이 사람 성향 받아들이는 거랑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전제 조건을 깔았잖아요. 스승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코치나 감독이 미리 정답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깐다고 했고요. 그거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정답이 학생들이 선생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선생님의 생각을 애가 이해할 때까지 오는 거예요. 물론 얘는 당연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갭이 생기니까. 당연히 생각이 다르니까 갭이 생기죠. 학습자가 답을 몰라서 그러고. 답을 모르니까 가르쳐야죠.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건가요? 빨리 이제 알아듣게 만 틀렸으면 계속 얘기하세요.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밖에? 더 이상 못 찾아서 오케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라고 하기에는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그 찜찜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은 귀납법과 귀납적 접근이 있고요, 연역적 접근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옛날 국어 시간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납적 접근은 더 이상 세계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이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래서 귀납적 결론은 항상 찜찜해요. 네. 만약에 언젠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럼 이제 이론이 바뀌니까. 근데 연역적 접근은 명쾌하게 딱 단정을 짓는 겁니다. 더 이상 없어. 왜?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잖아. 이걸 증명해내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못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과 무엇 중에 하나냐면 몰라서 못하거나 아는데 못하거나, 모르거나 알거나. 그것을 하는 방법을 또는 기술을 알거나 모르거나. 맞아요? 알거나 모르거나.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고, 알고 있는데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알거나 모르거나.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세상에는 숫자가 짝수 아니면 홀수밖에 없다. 짝수도 홀수도 아닌 자연수 중에 있나요? 없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는 키가 180 이상이거나 루저다. 이거 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180 이상이거나 이하이거나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예쁜 여자 아니면 안 예쁜 여자 외에는 있나요? 중간은 어느 한쪽에 넣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그것을 우리가 그 어떤 알아야 될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의 반대는 나머지는 다 알고 있거나 뭐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다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해요? 모른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 문제의 원인은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모르거나 또는 알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간 지점 알쏭달쏭 그건 아직 모르는 상태. 질문 여기서 일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 문제의 원인은 이 둘로 명확히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그럼 우리가 만족스러운가? 모른다. 그러면 가르쳐야지. 오케이 이거는 됐어. 이거는 해결. 근데 아는 경우 아는데 왜 못하지?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걸 또 쪼개야 돼요. 어떻게 쪼개야 할까요? 재분석?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면 그 경우의 수가 또 두 가지로 또 나뉘어져요. 이 경우 아니면 저 경우 어떻게 나눌까요? 문제를 모르거나 하거나 아니 모르는 건 여기고 아는 건 여기. 아는데 왜 못하냐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또 있어요. 아는 건 이유가 아니잖아요. 알면은 딱 생각에 해야 되는데 아는데도 지금 뭘 못한다는 거는 모르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 이유를 어떻게 나누냐면 아는데도 못하는 경우는 이유가 그 사람 내부에 있거나 그 사람 바깥에 있거나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거나 그 사람 내부의 원인을 찾은 것이 동기 본인이 자기 의지로 하기 싫은 거예요. 외부에서 원인을 찾은 것이 환경. 감탄하셨나요? 네. 끝. 그러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제 내부의 원인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에서 하고 싶게끔 꼬셔야 돼요. 전략이 꼬신다. 그 꼬신다라는 말이 좀 그러면 구슬린다라는 표현도 있네요. 그렇죠? 구슬린다.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살살살살 구슬리는 거예요. 하고 싶다. 외부의 원인이 있다? 그럼 그 외부의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이 외부의 원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원인이죠. 알면서도 못한다는 거는 안 됐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정이 뭔지. 그럼 그 사정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외부 사정을. 이건 도와줘라. 뭐 이 사람이 빚을 졌다. 그럼 뭐 빚을 갚아주든지. 다 수학여행 가는데 얘만 수학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저 가기 싫은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눈치가 그게 아니야. 친구들이 그러는데 제 수학여행 되게 막 그 가고 싶다고 1년 전부터 노래 불렀는데 왜 가기 싫다고 할까? 막 애들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갑자기 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왜 그럴까? 막 조사해보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집안에서 한부모 가정이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줘요? 뭐 친구들에게 십시일반 하든지 근데 그럼 다른 부모가 컴플레인 할 테니까 교사가 자기 돈을 내든지 뭐 하여간 방법을 찾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너 다 가는데 왜 너 혼자 안 가 임마 하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이거 왜 혼내요? 그 교사가 3번이라는 원인을 못 찾고 2번인 줄 알고 혼내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그 아이의 상처만 남는 거죠. 원인 파악을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번도 되죠. 어떤 경우? 알거나. 알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 쪽에서. 네, 운동에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네. 안 되는 이유가 네, 제 재능의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지식 기술 결핍이 1번으로도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아직 안 된 거.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몸으로 숙달이 안 된 거. 이거 유튜브에 안 올릴 거죠? 제가 한 사람 흉을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흉이 결국은 제 흉이 되는 건데, 우리 행복연구센터에는 연구팀장이 있고 교육팀장이 있어요. 교육팀장은 저고요. 연구팀장은 사회심리학 전공 박사예요. 근데 이 박사는 서울대에서도 되게 수재예요. 네. 세상에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시험을 100점을 받은 거예요. 네. 대단하죠. 그래서 누가 100점을 받아야죠? 받은 사람 있어요? 그냥 딱 기준만 넘으면 될 정도로 하자. 100점 받았다고요? 헐. 어머니도?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처음 운전대를 잡고 집사람이 이렇게 그 아파트의 주차장이 이렇게 경사예요. 그래서 차를 빼다가 이게 좀 이렇게 막히니까 잠깐 차를 시동을 끄고 내려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차가 굴러 내려가서 쾅 부딪힌 거예요. 다른 차를. 그 뒤로 지금까지 운전대를 못 잡고 있는. 필기시험을 100점을 받았는데 실전에서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당연히 세분화 시켜야죠. 이 기술 숙달이 되지 않았으니까 가르쳐야 돼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1번으로 되는 거예요. 아는 건 오케이. 이제 모르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왜 그게 결국 내흉이냐고 그랬냐면 그걸 한 3개월을 우려먹었어요. 우리 점심 때마다 막 먹으면서 세상에 필기 100점을 받았는데 첫 운전에 사고 쳤다고 막. 근데 똑같은 실수를 제가 했어요. 3개월 후에. 네, 강의하러 가다가 배가 고파서 김밥 천국을 딱 보고 갓길에 차를 딱 세우고 시동을 끄고 길을 건너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해서 딱 보니까 내 차가 굴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차보다 100km나 더 나가는 SM5 옛날 구형 차가.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저는 정말 직관이 안 들어요. 어쨌든 그냥 그때는 그냥 뒤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던 거니까 얼마나 이거 이 어린 나약한 작은 체구가. 그래서 뒤에서 아저씨 하면서 누가 막 달려오면서 같이 도와줬어요. 막 뛰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아저씨가 하면서 빨리 브레이크 잡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세웠어요. 한 5m는 굴러내려갔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려먹지 않고 세상에 나도 그랬다 그랬더니 박사들은 다 그러는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요? 명쾌해요? 이런 어프로치를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요. 새어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결국 죽는다. 연역법이 참이려면 대전제가 참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가 반드시 참이어야 되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것이 반드시 참이라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결론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참일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써서 지금과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주장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수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린 석사니까 뭘 해야 돼요?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이 지금 현재 교육 목표에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원인은 유형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이해하거나 해낼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럼 그 원인은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세 가지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석사 내지는 박사.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다 논문 쓰셔야 되죠.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어때요? 오늘 제 논증이 성공적인가요? 이게 아까 한 대 얻어맞았을 때 멍한 그 상태인가요? 맞아요? 왜 다들 답이 확 안 나오지? 보통은 정말 오늘 대단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무슨 현상이죠? 제가 몰라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뭐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아니요. 혹시 만약에 제가 도대체 왜 저걸 못하는 걸까 생각을 하는데 네. 얘는 자기가 이렇게 못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지금 자꾸 아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경우는 어디에? 그러니까 분명히 못하는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 안다고 생각은. 아, 그래서 네. 요구 분석은 전문가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 요구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 딱 전문가 식견으로 봐야 돼요. 어설프게는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난 다 알아 이러는데 그냥 믿어버리죠. 네. 하지만 날카롭게 아까처럼 처음에는 이 아이가 가기 싫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막 혼내려고 했는데 다른 애들이 걔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좀 이상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제 강의에서 뭐라고 해요? 요 분석은 한 번에 성공하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이 루트 이걸 돌아야 돼요. 그러면서 문제를 명확히 하면 그러면 단번에 원인이 딱 나오고 그럼 솔루션까지 나옵니다. 연습이 필요하죠.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요구 분석도 못하면 연습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연습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요구 분석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맨날 양말을 거꾸로 벗어나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사람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지금도 그 몇 년째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아니라 딸이 몇 년째 말을 안 들어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면은 뭐 유치원 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지났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 10년 그냥 어림잡아 10년. 왜 10년째 무슨 시도를 해보셨어요? 어릴 때 갖다 놓는 거 하면 칭찬해주고. 네. 이게 스키너의 강화 이론이 잘 안 적용되죠. 네. 칭찬 들으면 그냥 뭐 이러고 마는 정도. 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요구 분석 전문가가 된 거예요. 딸을 교육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엄마의 목적은 양말을 똑바로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놓는다. 맞나요? 바람직한 수준. 근데 현재 수준은 뒤집어서 그래도 빨래통에는 놓나요? 네. 그럼 뒤집어 벗어 놓는 게 똑바로 벗는다, 뒤집어 벗어 놓는다. 그 갭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건가요? 무시해도 돼요? 요구 분석은 무조건 방치해도 되나? 아니면 무조건 고쳐야 되나? 고쳐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똑바로 벗는 방법을 딸이 몰라서 그럴까요? 안다? 일로 넘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왔으면 또다시 여기서부터 가요. 하기 싫어서요? 그러면은 방법은 붓을 해야 돼요. 어떤 시도를 해보셨어요? 칭찬 위주로 했고요. 아니 실패한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용돈을 깎아요. 아 용돈을 깎는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안 해요. 그러면 용돈을 깎으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게 해결책이에요. 네. 이건 개인적인 질문에 저기다가 접목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매뉴얼에 네. 그거 있잖아요. CCTV라는 주제를 갖고 네. CCTV는 그냥 어린이였는데 아동의 안전이나 이런 거 위에는 아무도 볼 수 없다라는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안전 등 안전이나 아동학대 불가피한 외에는 아동학대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다. 아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전이나 이런 거 매뉴얼에 있어서 뭐 경찰이나 뭐 영장을 가지고 볼 수 있거나 이랬는데 네. 지금 저거랑 맞춰보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네. 저거를 이제 본인이 그거를 보고 싶어서 목격하에 네. 직권 남용식으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본인 마음으로. 네. 그 본인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되면서 네. 그 어린이집에서 잘못했던 것들, 뭐 교사가 출퇴근 시간하는 것들, 뭐 이런 걸 다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놨는데 아 그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될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를 제가 이거랑 비교를 해서 그 사람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떻게 부분은 그렇지 않냐.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8시가 됐지만 제가 근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복지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제 질의를 물어보면 할 수가 없대. 우리나라의 인권 자체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담당자가 본인이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본인의 뭐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여기다 접목을 하려니까 이해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막 자 일단 내가 기준이에요. 나는 그 담당 공무원이 안 봤으면 좋겠다. 그게 to be, as is는 막 보려고 한다.
법이 허용하고 안 하고는 만약에 법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싫으면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고쳐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CCTV를 안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나요, 아나요? 알아요? 그러면은 알아요. 그러면 보고 싶어서 이 사람이 보는 거죠. 구슬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원인이 도출되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는 원인은 내가 잘못 짚은 거예요. 이게 제 요구 분석 강의 인강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에요. 답을 미리 가르쳐. 아니요,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냥 그런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지가 보고 싶어서 막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딱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보고 싶어서 본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속수무책이에요. 교육공학은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게 목적이죠. 그러려면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일단은 보고 싶어서 본다고 했는데 아무런 방법도 되지 않아. 그럼 내가 원인 파악을 잘못했다. 그러면 문제부터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공무원이 마음대로 보고 싶어서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저는 지금 이런 시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4-5번을 원래는 이게 루프를 돌아야지 원래 그 정도까지 가는 건데, 그리고 전문가가 먼저 제안하지 않아요. 스스로 도출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 건데, 결국은 보통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서 이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공무원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네. 그럼 원인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알려줘야죠. 어떻게? 잘 설계해서 가슴 절절히 깨닫게 알려줘야 돼요. 이때부터는 머리를 써야죠. 이게 교육 전문가입니다. 국가인권위에 얘기해봐야 별로 소용이 안 돼요. 저희 집에 삼성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AS 센터 전화하고 했는데 거기서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했겠어요?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해요? 아니 삼성이 그렇게 그 정도 해준다 그러면 해준다고 할 때 얼른 빨리 받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삼성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한통속이구나 딱 끊고 다시 AS 전화해서 내가 이런 걸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면서 막 아는 척을 했더니 바로 40만 원, 30만 원 보상해준다는 게 96만 원 보상으로 확 바뀌었어요. 내가 한 수 위에 올라서야 돼요. 내가 공무원 머리에 위에 올라서서 이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작정하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 방법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가족도 있을 거고, 뭐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차 한잔 마시자고 하면서 막 눈물로 하소연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아들 공부 안 하는 문제 때문에 학원에 보내놓으면 밤에 맨날 새는 거예요. 이거가 요구서를 했는데 결국 해법이 뭘로 나왔냐면 엄마가 가출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 자식은 엄마가 말을 안 들어도 늘 엄마가 결국은 오냐 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고쳐지니까 엄마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그런 해법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내가 6개월 전에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네. 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치밀한 의지와, 왜냐면 나는 이미 정답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학생이 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내 책임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고, 그럼 해야지. 답을 찾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국가 캐리 모델을 잘 따라가 보세요. 네. 오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